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제가 반지름 갖고 장난친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반지름 1이고요. 오른쪽은 3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포인트 클라우드 까만 거 안쪽에서 원점에 해당하는 부분에서의 반지름 탐색을 한 경우에, 그리고 그 부분에만 빨간색 색칠을 하면 이처럼 좀 은하계 같은 느낌도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포인트 클라우드 플러스 KD 트리라고 하는 것들을 테스트하는 예제로서 재밌게, 예, 반지의 제왕 누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쓸데없는 짓이고요. 재미로 한번 해본 겁니다. 이번에는 바운딩 박스 쓰는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KD 트리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찾을 때에는 이 반지름, 레디얼 서치하는 방법이 의미를 갖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는 only 딱 가장 가까운 거 한 개만 리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closest point라고 하는 뒤에서 다루게 될 ICP의 C가 가장 가까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ICP의 가장 가까운 녀석을 찾을 때는 바로 이 바운딩 박스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제 두 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그냥 미니멈이라고 되어 있는 코드, 이 녀석이 바운딩 박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반지름 서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코드 깔끔하게 이와 같은 구성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바운딩 박스는 find minimum이라는 걸 통해서 현재의 바운딩 박스, 여기에 코드가 지난번에 학생 한 명한테 줬을 때 빠져 있어서 계속 한번 탐색하고 나서는 엉뚱한 값을 찾게 됐었고요. 여기 이제 수정해 놨고요. 그 다음에는 이 부분도 반지름 서치하는 경우도 탐색을 안 해도 되는 곳을 발라내기 위해서, 필터링 아웃하기 위해서 바운딩 박스가 역시 여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반지름 R을 넣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도 코드가 틀렸네요. 수정을 해서 다시 바꿔놓아야겠습니다. 이 바운딩 박스 코드가 여기도 들어가야 되겠죠. 이건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 코드는 제대로 넣어놨는데 강의 자료를 제가 안 바꿔놨네요. 카피해서 여기다도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를 만든 지가 여기 좀 돼서 빼놓고서 그냥 그대로 뒀네요. 하는 김에 이거까지 마저 합시다. 되게 조심스러운 요 바운딩 박스의 의미를 되게 가끔씩 제가 초반에 제가 뭔지 잘못해가지고 또는 실수로 이 부분 계속 빼놓는 경우가 있어서 코드가 여기 틀렸습니다. 일부 미안하고요. 이번에 아마 배포하는 두 주차 이 뭐죠? 지금 프로그래밍 쪽으로 전환한 다음에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한꺼번에 올릴 거기 때문에 틀리지 않게 그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드 보면 여기 코드는 제대로 짜놨는데 강의 자료 전에 있던 거 전에 제가 만들어 놨더니 이 부분이 틀려 있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USB에서 읽었더니 저장하는데 오래 걸리네. 잠시. 네. 자, 그래서 코드가 이와 같이 되어 있어서 바운딩 박스는 아닌 것들 필터링 아웃 하는 데 쓰고, 반지름 R은 그 안에 있는 것들만 찾을 때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또 어이없는 걸 좀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6번 KD 트리 인터섹트입니다. 인터섹트, 뭔가 잘라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오브젝트 두 개를 쓸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0,000개 포인트를 가지고 다시 은하계를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V2라고 하는 1000개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쓸 겁니다. 양쪽의 개수가 같지 않습니다. 개수가 다른 것들이 인접한 것을 찾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고 일부러 개수 다르게 했고요. V2 예제는 X축이 0.1 시그마를 쓰고 Y하고 Z는 3 시그마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X축 방향으로는 되게 좁죠. 지금 보면.
그리고 옆에서 보면 이게 Y축, 이게 Z축이라 옆으로는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은 칼날처럼 좁고 Y축, Z축은 되게 퍼져 있는 이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뭐 미션이 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겠죠. 10,000개의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고 1,000개의 칼날 같은 쟁반 같은 이런 녀석이 있을 때 여기를 톡 하고 잘라내고 이 부분을 찾아보자. 이게 이제 제가 여기서 해보고자 하는 예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퍼져 있는 1번 데이터를 이렇게 퍼져 있는 2번 데이터로 딱 잘라내면 이 부분을 찾아내는 거죠. 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잘라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번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생긴 녀석을 가지고 1번 데이터에서 근접한 것들을 찾아내면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2번 데이터에 각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점들하고 가장 인접한 거를 1번에서 찾아내면 단면적이 나오겠죠. 재채기를 했네요. 그래서 이게 실제 단면적 정확하게 잘라내는 게 아니라 2번에서 가장 가까운 거를 1번에서 찾아내고 그 부분을 빨간색으로 칠을 해보자. 이런 미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보시면은 별거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코드들 가지고 6번에 있는 것들로 해보시면은 오른쪽과 같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자, 여기 단면적에 다른 까만 것들이 많이 가려져서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고요. 가운데 빨간색 점들이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 2번 데이터로 1번에 가장 가까운 것들을 찾아서 빨간색을 칠했더니 이렇게 잘라진 것 같은 인터섹트 되어 있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케이스를 조금 바꿔가지고 다른 걸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1번은 아까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보셨던 오른쪽이 2번 데이터, 그 다음에 왼쪽이 1번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2번 데이터 이 부분을 가지고 1번을 가까운 점을 찾아서 가운데를 자른 것처럼 했다면 이제 삐딱하게 자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2번 데이터를 삐딱하게 만들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2번 데이터를 좀 삐딱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1번을 인터섹트 되는 가장 가까운 점들을 잘랐더니 오, 빨간색 점이 삐뚤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예제를 억지로 제가 설계한다고 설계를 했는데 저는 나름 재밌는데요. 이런 예제들, 이런 변태적인 예제들은 다른 데서는 거의 안 다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수가 서로 다른 것들이 클로즈스트 포인트라고 하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A라고 하는 포인트 클라우드, B라고 하는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는데 걔네들이 서로 근접한 점들을 찾게 되면 바로 1번 데이터 같은 것들을 쪼갤 수 있는 단면적에 해당하는 PC들, 포인트 클라우드들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사례로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옛날에 4학년 때 자율주행 수업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분포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X는 이제 3 시그마 0.1 이렇게 만들었고요. YZ는 그냥 전개 분포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그마 3을 쓴 거예요. 바로 이게 1번 데이터가 되겠고요. 자, 2번 데이터는 이 경우에 X축으로는 X2예요. 여기가 V2고 이게 V1이니까. 그래서 X2는 되게 좁게 이렇게 X축으로는 좁게 만들고 Y하고 Z쪽으로는 30 시그마를 써서 이런 쟁반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변환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변환될 수 있을까?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약간 일단 직관적으로 보면 어라? 이동도 했지만 회전도 했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분포라고 하는 거를 회전을 하는 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분포가 회전을 할까? 이거 4학년 때 다 배운 겁니다. 바로 코베리언스를 쓰는 겁니다. 이게 3, 4번 문제이기 때문에 코베리언스를 써가지고 보통 이제 정규분포는 평균값하고 여기에 베리언스 또는 정규분포니까 베리언스 분산값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공분산이죠. 공분산 한국말로 참 뽀대 안 난다.
코베리언스가 훨씬 어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차원을 보시면은 평균값은 x가 3차원 벡터잖아요. 3차원 벡터니까 3 곱하기 1로 평균값이 나오겠고요. 분산값은 3 곱하기 1이 아니라 3 곱하기 3입니다. 그래서 xyz와 xyz가 이쪽 xyz 하나와 또 다른 xyz가 서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 9개의 요소를 보는 게 공분산입니다. 코베리언스. 그래서 이 코베리언스를 만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1.2, 0.5, 0.5, 1.2 그리고 평균값은 x2의 경우에 3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x값은 지금 3만큼 이동을 한 거고요. 이 사이값이 한 3 정도 되겠고, 코베리언스를 써서 x하고 y에 대한 것만, z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x하고 y에 대해서만 1.2, 0.5, 0.5, 1.2라고 하는 코베리언스 값을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이동을 시킨 겁니다. 여기에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쓴다.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분포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신다면 코베리언스를 쓰게 되면 얘를 회전을 시키거나 스큐, 찌부러지거나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겠죠. 예전에 배웠던 거, 슬램 과목 4학년 때 배운 것들을 다시 잘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차원 평면 위에 우리가 가우시안 분포를 그려놓으면 이와 같이 보일 겁니다. 1차원은 우리가 평균형, 1차원이면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리고 시그마 분산, 정확하게 분산이 1인 경우에 이렇게 분포를 할 거고요. 2차원인 경우에는 평균 00, 그죠? 벡터로 표현되죠. 그 다음에 분산값, 여기에 뭔가 시그마 제곱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녀석은 차원이 어떻게 되는가 라는 질문이고,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xy하고 또 다른 xy하고 서로 간의 관계가 존재할 거기 때문에 4개의 요소, 코베리언스 2 곱하기 2 행렬로 표현이 되더라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우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예를 이제 보시면 여기 N01에 해당할 만한 N0, 그냥 시그마, 이거 정확하게 표현하면 N00, 여기는 1100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얘는 평균값, 얘는 코베리언스 값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 벌써 나왔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정확하게 제가 쓰고 가볼게요. 나중에 지워드리고, 얘는 분산 2, 분포가 x라고 하는 벡터는 n00 벡터 그리고 1100 이와 같은 2차원 정규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x축으로 2배를 주면은 n00 x축 평균값, y축 평균값은 그대로 일정합니다. 대신에 x만 2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코베리언스에서 x축만 2배를 늘렸기 때문에 x축만 늘어나고 y축은 똑같습니다. 이런 구성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럼 y쪽도 바꿔봐야 돼서 y만 1.5로 하게 되면 x라고 하는 벡터는 n00 벡터 그리고 코베리언스 100 1.5 y만 증가를 해서 이렇게 늘어났고 x는 똑같습니다. 이해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코베리언스 값을 눈여겨서 보시라는 취지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시그마는 1100이고요. 얘는 여기 시그마는 2배 해줬으니까 4가 돼야 되겠네요. 원래 코베리언스니까요. 400 제곱해야 되니까 1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100 1.5 제곱. 자, 그럼 이제 놀고 있는 얘네들 바로 이 다이아고널 대각선이 아니라 대각 바깥쪽에 있는 녀석을 값을 바꾸면은 이 녀석이 회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결과 보시면 이와 같이 빨간색으로 회전을 했고요. 이때 해당하는 값을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집어넣은 값은 그냥 숫자로 표현하면 2, 0.5, 0.5, 1.5를 넣었습니다. 얘네들은 사실은 제곱이 돼야 되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루트 2의 제곱이 시그마 루트 2, 얘가 표준 편차가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마찬가지로 0.5, 0.5, 이 값도 1.5의 루트 값의 제곱을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곱여부를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니까 빼놓고 보신다 하더라도요. x 방향에다가 2배 넣어주고 y 값에 0.5. x 값 이거 제가 제곱 빼고 얘기해야 돼요. 예, 제곱을 넣으면 안 되네. x 값에다 0.5 넣고 y 값에 1.5. 그러니까 2x 플러스 0.5y, 0.5x 플러스 1.5y 라고 해서 새로운 y 프라임, x 프라임을 얻어낸 바로 이 수식이 예, 지금 오프 다이아고널 쪽에 다른 숫자가 있기 때문에 회전을 하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예, 코베리언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포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기억 한번 다시 되살려 보시면은 방금 전에 제가 했던 예제들을 이해하시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렉처 4가 여기서 끝났습니다. 렉처 5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렉처 5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ICP 쪽을 좀 다뤄야 되겠고요. 우리가 고속화하기 위해서 데이터도 어떻게 잘 다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귀찮게 해도 이렇게 사실 ICP 얘기만 하게 되면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실제 코드 돌려보고 이렇게 하면 끝이 날 텐데 포인트 클라우드 이슈들에서는 전부 다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또는 데이터를 스캐너를 통해서 받아들여서 내부에 저장도 해야 되고 가공도 해야 되고 샘플링도 하고 여러 가지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기술적인 부분들, 테크니컬한 것들, 기술도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C를 못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테크니컬한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여기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ICP를 하려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준비들이 하나씩 돼가고 있어요. ICP 방법론 지난번 배우신 거대로 클로즈스트 포인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클로즈스트 포인트를 찾으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KD 트리가 필요했고요. 여기에서 바운딩 박스를 가지고 한 개만 찾아내는 기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태까지 이제 다룬 거고요. ICP에서 마지막 수식에 가서 보시면은 행렬에 인버스가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AX는 B라고 하는 수식이 주어지고요. 아주 간단하게 선형적인 1차원 선형적인 리니어한 선형대수 행렬 하나가 수식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풀어서 X를 구해내야 됩니다. 역행렬은 어떻게 구하는데 바로 이게 이번에 챕터에서 설명을 드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역행렬은 제가 누누이 여러 가지 수업에서 얘기 드리지만 제가 여기에 있는 답 LA 팩을 찾을 때까지 무려 20년이 꼬박 소모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에도 2001년도에 매트랩을 만들어 볼까? 그래서 매트랩 만드는 거를 시작을 하다가 역행렬이 필요한데 역행렬 엔진이 좋은 거를 못 찾았습니다. 뭐 여러분들 흔히 구하실 수 있는 뭐 뉴머리컬 레시피 그다음에 뭐 그런 책들에 보면은 SVD나 이런 수도 인버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만들어 봤거든요. 개똥입니다. 거의 에러가 작작작 장렬하고요. 대전에 있는 모 대학 어떤 땡땡 교수님이 이건 뭐 복소수 써서 만들어야 돼 해서 옛날에 자기가 이거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셔도 그 코드도 제가 그때 한번 다른 과제에서 받아다 써봤거든요. 똥입니다, 똥. 그래서 이 매트릭스 중에서 특히 인버스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 뭐 인버스를 어떻게 구하는가 인버터블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다뤘고 수도 인버스 얘기 제가 로봇공학 쪽에서 얘기 드렸고 그러니까 대학원 로봇공학에서 얘기 드렸고 결국은 나오는 게 싱귤러빌리티 컴포지션이 등장을 하고 싱귤러 값을 어떻게 잘 찾아낼까 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행렬을 왜 구하기 어려운가 여러분들 뭐 배운 거 많이 있을걸요 뭐 1, 2, 3, 4 있으면은 이렇게 반으로 짜게 가지고 여기에 있는 A, B, C, D를 찾아내든가 이게 거꾸로 가든가요 그래서 가우스 조단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여기에 있는 숫자를 1100으로 바꾸면 이때 있는 값들이 역행렬이 되더라 뭐 이런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왜 역행렬이 구하기 어려운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기에 100만이 있고요. 여기에 0.000001이 있고 여기 2하고 3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런 게 바로 역행렬을 구하기에 어렵게 만드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명 피보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피보팅을 하게 되면 이 숫자하고 이 숫자가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지금 0.000001이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5승, 얘는 10의 6승이라서 10의 11승 차이가 나요. 이걸 가지고 나눠줘서 여기를 1로 바꾸면 여기는 1이 되겠고 여기는 3 곱하기 10의 5승이 되겠죠. 그리고 얘하고 둘이 연산을 해야 되면 여기 있는 숫자, 여기 있는 요 앞에 있는 두 숫자들의 크기 차이 때문에 뒤에 있는 숫자가 무지하게 커지거나 작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얘네들을 빼거나 했을 때 수치 오류가 장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 오류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이 피보팅 스케일링 관련된 부분들을 누가 나이스하게 잡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이 바로 이 인버스 행렬의 핵심이 되겠고요.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뉴머리컬 레시피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만들어 보면 똥입니다. 그래서 20년 가까이 찾다가 한 3년 전, 4년 전에 아니 갑자기 매트랩하고 똑같은 거 제가 많은 수업에서 얘기합니다만 매트랩하고 유사한 게 옥타브라는 리눅스형 프로그램이죠. 아 여기 이 안에 코드를 찾아봐야겠네 하고서 찾아보니까 거기에서 등장을 했던 것이 바로 제가 20년 동안 찾아다녔던 LA 팩이 되겠습니다. 이 LA 팩은 미국 수치 연구소라고 불리는 협회 뭐 이런 데서 만들었는데 무려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에 만들어진 포트란 코드가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인텔 쪽 CPU에 맞도록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코드는 여전히 두 가지로 갈라져서 LA 팩 여기에 인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속 행렬 연산 곱하기 1000/1000을 서로 곱한다. 연산량이 끝내주죠. 우리가 손으로 짜보면은 10초 걸린다면은 블라스 라이브러리를 쓰시면 0.02초 단위로 잡게 됩니다. 이거를 최근에 합쳐 놓은 것들 다른 뭐 FFT 같은 것들하고 합쳐 놓은 것이 바로 인텔 매스 커널이라고 하는 인텔 MK라고 불리는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스 커널을 파고 들어가 보면 뭐 FFT 같은 건 지네가 만들었는지 딴 데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내부에 결국은 LA 팩하고 블라스가 나옵니다. 지금 문명이 멸망할 때 저는 한 가지 코드를 남기고 싶다면 바로 이걸 남기고 싶겠고요. 20년 동안 SVD 루틴을 찾아다녔는데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아시면 되겠고 다른 수업에서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에 뭐 정밀 장비를 제어기를 정밀 장치를 만들고 싶다 뭔가 역행렬이 필요할 때 만들었을까요? 못 만들었던 얘기입니다. 지들만 알고 쓴 거죠. 그래서 미국 애들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제가 태어났을 때 근처에 만들어 놨던 거죠. 나쁜 놈들입니다. 못 찾은 제가 나쁜 거죠. 어쨌든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이 LA 팩을 빼놓고서 공학적인 이슈들을 풀 수 있는 것들이 거의 한 개도 없습니다. SVD 인버스가 필요한 문제는 무조건 LA 팩을 쓰고 있구나. 뭐 껍데기는 인텔 매스 커널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내부에서는 LA 팩이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CP를 위해서는 역행렬이 필요하고 역행렬을 위해서는 LA 팩과 플러스 라이브러리들이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링크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그냥 깡으로 가져다 니네가 써봐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뭐 또 그러겠죠.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제가 이제 래퍼 클래스를 만들어 놨고요. 원래 이제 V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는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매트랩 만들려고 했던 2002년도 1년도 정확히 2001년도네요. 2001년도에 매트릭스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놨던 게 V 매시고요. 이때 SVD 루틴을 못 찾아서 때려쳤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 VMAT에다가 LA 팩을 연계해서 SVD를 현재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LA 팩을 그냥 가져다 쓰려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VMAT 가져다 쓰시면 되겠고요. VMAT은 역시 또 V자이기 때문에 리눅스에서도 같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보시면은 이 인간이 포인트 클라우드 라이브러리를 수업을 빙자해서 윈도우즈용하고 리눅스용을 지금 같이 만들고 있구나.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만 이번에 다른 리서치들을 위해서 지금 포인트 클라우드 라이브러리화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컴파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인크루드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라이브러리가 vmet이라는 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더 파일 두 가지 이렇게 C++ 헤더 파일 이렇게 잘 들어와 있고요. 사용 용량 한번 보시면은 거의 매트랩 수준으로 가볍게 간단하게 쓰도록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Vmet A라고 하는 걸 만들 거고요. A라고 하는 행렬인데 크기는 행이 2개, 열이 2개입니다. 매트랩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괄호를 쓰고 있고요.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오퍼레이터 연산자 쓰시면 C++는 안 되는 게 없어요. A11 하면은 바로 이 부분에 1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A12 2가 들어가 있고요. A21 3이 들어가 있고 A22 4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빠르게 유지하려고 1차원 배열을 가지고 1차원이에요. 그래서 뭐 이미지 처리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A라고 하는 행렬을 프린트해 그러면 스트링 문장으로 나오는데 V 스트링은 뭐죠? 이것도 역시 윈도우즈하고 리눅스 컴패터블하게 만들어 놓은 제가 쓰고 있는 스트링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AFX 메시지 박스 이거는 윈도우즈 명령이고요. MFC 명령이고요. 그러면 이와 같이 행렬이 예쁘게 화면에 등장을 합니다. 좋죠? 이게 매트랩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처음부터 이게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코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 2, 3, 4가 여기 이렇게 A 행렬에 들어가고요. B라는 행렬 만듭니다. 행과 열은 2고 1, 2, 1, 1, 1, 2, 2, 1, 2에 각각 1, 1, 1 넣어서 이런 행렬이 만들어지죠. 이거는 C라고 하는 곳에 저장을 할 거고 A 행렬과 B 행렬을 더해서 합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2, 3, 4, 5 나오겠죠. 그래서 C를 프린트해서 찍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느끼시는 게 하나가 있을 겁니다. 유사하게 행렬 라이브러리로서 요새 많이 쓰이고 있는 게 넘파이가 있죠. 파이썬에서 쓰이고 있는 넘파이. 이 넘파이 같은 경우에 더하기 빼기 할 때 되게 귀찮습니다. 곱하기도 뮬 이런 거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코드를 짧게 짜는 거, 간결하게 짜는 거에 아주 되게 그런 쪽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코드를 되게 짧게 만들 수 있게 그냥 우리가 읽어보면 답을 알 수 있게 이런 스타일로 코드 짜는 스타일이라서 무조건 이걸 쓰고요. 넘파이가 이제 필요가 없죠. 넘파이는 이미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루프시스 안에 보시면은 이 V 매트릭스를 다른 형태로 해서 불러다가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요새 이거 한 지가 H 매트릭스인가요? 아닌데 뭐 하여간 행렬 어레이 명령 쓰시면 되죠. A는 뭐 어레이 해서 갖다 쓰시면은 넘파이처럼 유사한 형태로 동작하는데 넘파이는 이제 제로 인덱스 이렇게 시작을 하겠고 여기서는 매트랩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행렬을 처리하기 위해서 V 매트릭스라는 걸 일단 여러분이 한번 써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LA 팩을 한번 갖다가 꾸겨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과정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제가 앞부분에서 DLL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DLL에 라이브러리가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 파일이 있는 DLL, a.dll 예를 들어서 그러면 a.library 함수 프로토타입 옵셋 주소가 있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LA팩은 현재 윈도우즈 버전에 32비트, 64비트 둘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ARM 버전들도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용, 그 다음에 iOS용. 그래서 모든 인버스 관련된 문제는 전부 다
플러스 LA팩 두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쓰입니다. 그래서 매칭의 라이브러리를 가서 보시면 LA팩이라는 데가 있고, 네, 저는 VC 6.0 지금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32bit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2bit에 보면 DLL 라이브러리 이렇게 페어를 이루고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DLL은 여러분들이 카피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응용 프로그램 테스트 10번 LA팩에다 얘를 카피해서 갖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블라스 라이브러리가 여기서 동작을 하겠고요. LA팩도 카피해서 넣어줍니다. 이걸 다 넣어주고 보니까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필요합니다. 뭐 GCC 컴파일러 쓰고 있어서 이거 포트란이에요. 저는 이거 포트란 버전 쓰고 있습니다. 매스 커널은 C 버전이 들어가 있고 저는 연산값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포트란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포트란으로 만들어져 있고 포트란 컴파일 할 수 있는 GCC 관련된 DLL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예 포트란이 들어와 있고 GCC 버전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O MP5라는 거 들어와 있고 LA팩 그리고 쿼드메스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LA팩하고 블라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원래는 이 두 개만 있어도 알아서 쓰겠지만 이걸 컴파일해서 인터페이스 만들면서 총 6개의 라이브러리들을 쓰고 있는 거고요. 이 6개의 DLL들을 불러 씁니다. 그러니까 블라스나 LA팩은 요 녀석들 나머지 4개를 자기네가 알아서 불러다 쓰기 때문에 우리는 DLL하고 라이브러리 요 두 가지만 있으면 총 4개만 있으면은 LA팩하고 블라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디렉토리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제 여기 실행 파일이 돌아갈 테스트 10 LA팩에는 여기 이제 프로젝트를 보시면은요. 여기 있는 라이브러리 주소다가 여기다 넣어 주세요. 이렇게 갖다 넣어 주시면은 이 라이브러리가 이따가 링킹할 때 이 링킹할 때입니다. 라이브러리니까 링킹할 때 이 라이브러리를 척 붙여가지고 컴파일을 합니다. 실행 파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과정 이해를 하셨다면 우리 지금 DLL 관련된 걸 제가 초반에 많이 깔아놨던 이유가 이 뒤에 있는 LA팩 쓰는 것들에서도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랬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LA팩을 어떻게 갖다 쓰는지 여러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그냥 자동으로 알아서 쓸 텐데 내부 구조 정도 한번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 LA팩 안에 보면요, 여기 있는 V 매트릭스는 많은 이 안에 있는 기능을 가져다 쓰지 않습니다. 여기는 SVD 하나만 몇 개, 2개인가 3개인가만 여기 3개가 있죠. LED 컴포지션 하거나 그 다음에 인버스 만들거나 또는 이 인버스는 부정확하기 때문에 DG try라고 하는 포트란 코드는 불완전해서 여기 있는 DG SVD라고 하는 포트란 코드를 불러다 씁니다. 얘들이 바로 함수 프로토타입이겠고요. 이거의 실제 코드는 어디 있냐고요? 라이브러리 LA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불러오기 위해서 익스턴 C 그 다음에 이런 코드들이 쓰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복잡한 이 부분들은 뭐 몰라도 되거나 또는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 DLL에 있는 코드들 불러올 때 함수 프로토타입은 C 타입을 하기 위해서 익스턴 C라고 하는 부분을 호출해 줘야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V 매트릭스 C++ 안에 LA팩 불러오는 부분들이 살짝 숨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라이브러리, 요 DLL을 불러오는데 이 DLL을 직접 불러다 쓰는 게 아니라 VMAT를 통해서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보신 것처럼 VMAT을 가지고 SVD 루틴을 호출을 하시면은 내부에서 LA팩을 불러오고요. 정확하게 순서대로 보면 VMAT에서 여러분들이 SVD 루틴을 쓸 겁니다. sudo 인버스에도 들어있고요. 그러면 VMAT에서는 SVD 루틴을 여러분들은 그냥 호출해서 쓰면 내부에서는 DG SVD라고 하는 포트란 코드를 부를 것이고요. 그 포트란 코드는 실제 어디 있는가? 이 녀석의 옵셋을 정말 찾아가지고 옵셋을 잠깐 끊어가지고요. 옵셋을 찾아가지고 DJ SVD는 어디 있나? LA팩 라이브러리 안에서 옵셋을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DJ SVD를 VMAT에 콜을 하게 되면 이쪽 주소로 점프해서 여기 있는 코드를 실행한 다음에
결과를 여러분들이 가져다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이 이 VMAT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코드적인 부분보다는 라이브러리 추가하시는 거하고 DLL을 실행 폴더에다 넣어주는 거, 두 가지만 신경을 쓰면 V매트릭스가 알아서 SVD를 불러다가 쓰게 됩니다. 아주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드 레벨에서도 한번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쓰실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V매트릭스를 다른 용도에도 제가 많이 썼기 때문에 LA 팩을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프리프로세서라고 불리는 LA 팩 대문자로 써져 있는 코드들을 가지고 제가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보시면 if defined LA 팩 LA 팩이 만약 정의가 되어 있다면 if diff 이 뜻입니다. LA 팩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정의가 되어 있다면 이걸 실행해 라는 코드가 되겠고요. 그래서 LA 팩을 정의를 해놓지 않으면 이 부분은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LA 팩이라고 하는 프리프로세서를 어딘가 넣어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MS 스타일로 얘기 드리면 스탠다드 AFX.h라는 곳이 있고요. 이 파일을 열어보시면 거기에 제가 define LA 팩 해서 프리프로세서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LA 팩이 정의가 되어 있으니 이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컴파일 할 때, 링킹 할 때 사용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이 LA 팩을 쓰실 때의 프리프로세서 define LA 팩이라고 하는 부분을 모든 파일에 걸려 있는 프리컴파일드 헤더 부분인 스탠다드 AFX.h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 10의 LA 팩을 보시면 이제 드디어 SVD 쓰는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V매트릭스는 1, 2, 3, 4 이렇게 대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서 수도 인버스를 호출해 볼게요. 그리고 수도 인버스는 내부에서 SVD를 쓰고 있기 때문에 SVD, USB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서 그냥 수도 인버스로 여기서는 얘기하겠습니다. 수도 인버스 호출을 했더니 그리고 그 결과를 프린트 했더니 ST는 이렇게 역행렬이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C로 되어 있는 매스 커널보다는 포트란이 숫자가 조금 더 깨끗하게 나옵니다. 물론 이게 끝자리 조정을 어떻게 하냐의 차이도 있지만 또 포트란이 항상 숫자가 더 매트랩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의 숫자가 나와서 저는 포트란 버전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인버스 역행렬이 중요한가요? 많은 대안이 있지 않나요? 뭐 매스매티카도 있고 매트랩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응용 프로그램에 넣어야 된다면 올리 답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상이나 또는 화성 탐사선에도 LA 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위성에도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거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안에 역행렬, 안전한 그리고 확실한 SVD 그리고 거기서 시작한 수도 인버스 변형해서 다시 인버스 인버터블한 문제의 정형 그러니까 스퀘어 매트릭스들 정방행렬 여기에 완벽한 아주 별 문제가 없는 그리고 피보팅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답을 뽑아줄 수 있는 유일한 지구상 또는 화성에서도 유일한 방법은 LA 팩입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포인트 클라우드 프로그래밍을 할 준비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하신 거 보시면 DH 벡터라고 하는 걸 써서 벡터들을 처리를 했었고요. KD 트리, P 타입을 써서 포인터를 이용한 KD 트리 구성을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 3D 라이브러리 제가 만들어서 공급한 걸 가지고 화면에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들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버스를 처리할 수 있는 LA 팩이 투입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를 합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ICP의 세상이 열리도록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모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겠고요. 자, 이 그림이 방금 전에 벌써 나와버렸는데요. 이제 여기까지는 장난 같은 수준이 되겠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지옥문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옥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런데 프로그래밍 레벨이 여기서 갑자기 점프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장난 수준의 것들을 많이 다뤘다면 포인트 클라우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료 구조도 조금 써야 되겠고요. 코드가 갑자기 길어지기 시작을 할 거라서 프로그래밍 능력이 없는 분들은 여기서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끊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